저는 인사가 좀 중요시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그냥 종부파동원리가 주제예요. 지금까지 주제는 뭐 여러 가지 됐는데 오늘은 종부파동원리가 주제예요. 오늘 종부파동원리 주제는요, 파동원리가 무엇인가?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갑자기 9월 7일 날 종부파동이 뭔지를 새롭게 다시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주제를 정했어요. 자, 주제를 정했는데 첫 번째 제목이 조금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우냐?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이 에너지장을 이해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게 에너지장이구나 하고 느끼기는요, 사실상은 저 입장에서는 그래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전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잖아요. 그죠? 에너지장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노. 이 사람 다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나 모르겠네. 자, 가만 있어봐. 맞지? 에너지장. 참, 이름도 어려워요. 에너지 장이라는 것이 마당이라는 건데 털이란 말이야. 털, 카테고리. 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털이 왜 있을까? 에너지면 에너지, 털이 왜 있을까? 여러분이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물질이 존재하는 상태, 뭐예요? 물질의 상태. 물질의 자, 어떤 물질이 존재하게 됐을 때 그 상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어떤 물질이 존재할 적엔요,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장애에서 움직인다는 말인데,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뭐를 예를 들으냐면요, 물 아시죠? 물 아시죠? 물이라는 게 참 재미있는 물질이에요. 어떤 물질이냐면, 물은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기반이 되기도 하지만 이 물이라는 물질은요, 액체로 존재해요. 실온에서. 자, 여러분 잘 알죠? 0도씨에서부터 몇 도씨까지요? 100도씨까지. 뭐라고요? 100도씨까지 액체로 존재해요. 액체. 2 밑으로는요, 액체가 아니고 고체가 되고, 그죠? 2 밑으로 위로는요, 기체가 된대요. 정말일까요? 정말은 아니에요. 100도가 넘으면 기체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100도가 넘어야 기체가 된다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물을 어디다 놔둬요? 그냥 실온에 놔두면은 100도가 올라요, 안 올라요? 안 오르는데 어느 날 가서 물그릇을 보니까 물그릇에 물이 다 말라가지고 바짝 말라있는 빈 그릇만 보는 경우 봤죠? 자, 그럼 물은 100도에서 정발하는 게 아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그죠? 자, 그럼 물은 왜 정발을 100도가 아닌데도 정발할까? 또 물은요, 0도에서도 정발해요. 그럼 물은요, 고체가 되는 고체에서 기체로도 정발하게 돼요. 물만큼 좀 특이한 물질이 드물어요. 어떤 물질은 액체가 되시면 액체로 계속 있고, 고체로 되시면 고체로 있고, 또는 고체에서 기체로 되는 성화라는 과정을 있는 물질도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죠. 여러분, 드라이아이스 아세요? 네, 드라이아이스가 영하 몇 도예요? 예? 몰라요? 유튜브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나와요. 예? 영하 몇 도요? 그거보다는 조금 따뜻해요. 80도보다 따뜻한데, 어쨌든요, 아주 차가운 물질이지, 그죠? 인간이 생각할 적에. 근데 그 물질이요, 바로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뭐가 돼요? 기체가 돼버려요. 이렇게 기체가 바로 고체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이 지금 마주치고 있는 이 모든 물질 있잖아요. 지금 방바닥, 이 바닥. 이거 다 고체라는 거예요. 이건 단단한 거. 물과 같이 액체도 있고. 이 집이 액체로 지어졌다면 우리는 떨어질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몸을 한번 만져보세요.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닌 물질로 있죠. 반액체 상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액체인 피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 속에 또 뭐가 있지요? 단단한 고체인 뼈도 있어요. 이런 재미있는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물질계 중에 특이한 물질계의 조합입니다. 이게 생명체라는 것이. 생명체라는 것은 이 특이한 물질 조합체인데, 이 물질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유지되고 있느냐, 이걸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왜 물을 이야기하냐면요, 물은 여러분 이제 수학 공식적, 화학적 기호로는요, H2O라고 해요. 수소 분자 수소 두 개하고 산소 한 개가 결합해서 물 분자가 돼요. 분자라고 하는데, 물 분자가 돼요. 그래서 물을 이루고 있는 최소 단위라는 거예요. 물이 됐어, 이제. 자, 이 물이요, 물과 물 사이에는 같이 공존해야 돼요. 이 지구상의 모든 물질은요, 비슷한 것끼리 잘 어울려요. 예, 비슷한 것끼리. 즉, 같은 것끼리 어울려요. 그래서 땅을 파보면요, 금은 금대로 모여 있어요. 그래서 금광을 발견하면 그쪽으로 계속 금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는 뭐가 없다고요? 석유가 없다지요. 석유는 석유가 있는 곳에 어울려 같이 있는 거예요. 재밌죠? 예. 다이아몬드 광산은 다이아몬드만 있는 데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다이아몬드 광산이 없어요. 아, 참 우리나라에 없는 게 많죠. 예. 히토류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요즘 와서 히토류가 참 말이 많잖아요. 그죠? 히토류는 중국이랑 북한에만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잘. 자, 이렇게 없는 물질들 있잖아요. 왜 그 물질은 왜 거기에 모였느냐? 이게 같은 에너지장끼리는 같이 융화가 돼요. 같은 에너지장끼리는 같이 움직이고 같이 공존하는, 어찌 보면 희한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사람들과 어울리 사니까 재밌죠? 여러분이 만약에 개나 돼지하고만 어울리 산다면 재밌을까요? 몰라.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의 삶의 수단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니까 재밌을 수 있지만, 그들과 같이 어울려 산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개처럼 뛰어다니다가 소처럼 풀 뜯다가 뭐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소가 아니고 개가 아니기 때문에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알겠어요? 뭐 정글북에 놓은 것처럼 타잔이나 이렇게 되는 건 아니. 그래도 어때요? 누구? 사람과 어울려 사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죠? 이렇게 모든 물질은 필요에 의해서 뭐 한다고요? 자기와 같은 것끼리 어울린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보면요, 이 물질들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보니까 여기에 있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왜 굳이 하느냐면요, 물은 고체가 됐을 때는요, 물과 물 사이가 이렇게 간격이 있어요. 물과 물 사이. 물 분자와 분자 사이에 간격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액체가 되면요, 물과 물 분자 사이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즉, 더 넓어지는 관계가 되죠. 그 다음에 수증기, 기체가 되면 어찌 되냐? 기체가 되면은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더 많이 떨어져요. 뭐 재밌죠? 왜 재밌냐면요, 이 물만 이래요. 거의 대부분의 이 물질들은요, 액체보다는 고체가 더 밀집도가 촘밀하고 액체가 더 넓어지고 기체는 당연히 더 넓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물은 특이하게 액체에서 고체가 됐을 때는 더 넓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산에 가면은 돌이 쫙 짜게지죠. 큰 바위가. 누가 쪼갰을까요? 물이 쪼갰어요. 예, 그게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풀이 자라면은 나무가 자라잖아요. 그 텀이 생기면은 그 텀에 물이 고여 있다가 물이 얼을 때 딱 쪼개버리고, 얼 때 딱 쪼개고, 그래서 얼어서 다 쪼개버리는 거예요. 와, 돌이 고체 덩어리인 돌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쪼개는 힘이, 밀어내는 힘이. 이래 있다가 이래 되면 밀어내야 되거든. 자, 이게 액체인 물의 상태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특정한 시스템 속에서, 즉, 에너지 시스템 속에서는 물은 이렇게 뭐가 돼야 된다? 간격이 넓어져야만이 거기에 뭐로 남을 수 있다? 얼음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에너지 털이에요. 무슨 말이냐? 잘 이해 안 가시죠? 또 한번 볼게요. 물이 이렇게 딱 붙었을 적에는 뭐가 된다? 액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붙었을 때. 그럼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예, 기체로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런 것들을 이 물질이 존재하게 하는 에너지장이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자, 여기에 이 물 분자 간에 힘이란 게 존재하는데 서로 간에 당기거나 밀거나 하는, 그래서 함께 하고자 하는 힘이 존재하는데 그 힘이 어떻다고요? 여기에는 오락하면은 5의 힘의 시스템에서 이 정도의 간격을 떨어뜨려야만이 고체로 존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오란 힘이 이 전체 고체 덩어리의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서 떠나버리면은 고체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은 또 어떻게 해요? 액체는, 물이란 보통 액체는 인 얼음이잖아요. 그럼 이건 물이라잖아요. 액체인 물은 어떻게? 적절한 간격, 이 만약에 10이다. 그럼 10의 에너지 틀 속에서는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온도가 이게 바로 0도에서 100도씨라는 온도가 에너지 틀이 만들어지는 구조예요. 그 틀 구조에서는 이렇게 액체로 존재하게끔 구조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자, 그러면 이거 기체는 그러면 어떠냐? 100도씨 이상 돼서.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공기 중에 지금 여기 수증기 많아요. 수증기가 없으면 여러분이 이 습도가 억수로 많다. 습도라고 불리는 게 수증기예요. 수증기의 양을 말하는 게거든요. 즉, 이 공기 속에 기체가 중에, 공기 속에, 공기는 다 기체인데 그 기체 중에 수분 함량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습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아이들 키울 적에 습도에 대한 이야기 잠시만 하면요. 절대 습도가 높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습도가 높으면요. 세균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돼요. 그래서 애기들 기침한다고 습도계 가습기 돌리는 거 제발 하지 마세요. 큰일 났어. 지금 이거 이야기하려고 큰일 났다. 연회장만 해도 밤을 새야 될 판인데. 자, 간단히 얘기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간단히. 자, 봐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얼음 덩어리 있죠. 얼음 덩어리. 얼음 덩어리는 고체지요. 고체니까 돼요. 여기에 딱 눌리면 어때요? 여기에 탕 때려지죠. 그죠? 여기서 딱 때렸다. 망치로 가지고. 자, 망치를 가지고 툭 때려버리면 여기에 힘이 전달돼요, 안 돼요? 전달되지요. 하나의 덩어리가 전달될 적에 여기에 때렸을 적에 이게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래 됩니까? 아니죠. 못을 박을 적에 탁 때리면 못이 돼요. 못 끝에서 바로 똑같이 연결되죠. 하나의 자체가 파동이 쳐가지고 이 파동요법은 이런 거거든요. 탕 치면은 자 이런 파동이든지 이런 파동이든지 이런 파동이든지 갔다가 쉬었다가 갔다가 쉬었다는 파동 SPP파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 머리 아프니까 이렇게 가는 파동 이 두 가지 파동이 인간이 찾은 파동이에요. 이런 파동으로 모든 물질이 진행되고 통과한다는데 에너지장의 원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파동이 아니고 딱 때리는 순간 바로 여기와 여기가 같다는 거예요. 어디가 같다? 처음과 끝이 같다. 뭐라고요? 그렇죠. 이게 색깔을 조금 넣으면은 이 처음 시작된 부분 있죠. 여기 딱 때렸죠. 이 부분에 부딪히자마자 여기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힘이. 아시겠어요? 이게 이 속이 어떻다고요? 이 속이 바로 여러분 내가 이야기하는 에너지장 속에 있기 때문에 에너지 틀 속에 있기 때문에 때리자마자 똑같은 결과가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종구파동원리를 배울 적에 보면 느낌이 뭐예요? 딱 맞자마자 어떻게 해요? 아야! 하잖아. 그죠? 지압을 하자마자 어때요? 바로 이게 왜 바로 이게 안 아파져요? 그 이야기 하지요. 그죠? 우리 몸이 여기에다 충격을 가하면은 이 충격이 지압을 한 거든지 뭐 볼을 붙이든지 뭘 하든지 충격이 이렇게 내가 느끼고 난 다음에 삐삐삐삐 와가 얘가 느끼고 다시 내가 느끼고 이런 억수로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거는 나중에 하는 일이고 실질적으로는 충격을 받자마자 즉시 나타나는데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나타난다. 그걸 에너지장이라는 거예요. 이 에너지장의 설명은
여러분도 지구상에 있는 과학자들도 생각 안 해본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 우주 이야기한다면 우주의 한 덩어리가 여기서 탁 치면 여기 바로 적각으로 나타난다는 거지. 그 크기가 작고 안 작고 그건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뭐 이런 학설이 원래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학설은 제가 처음으로 만든 이야기예요. 이만한 물질 있죠. 담배값 이만한 물질 탁 때리면 바로 오죠 이쪽에. 그죠? 이게 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담배값이 길이가 100m 딱 때리면 어때요? 한참 있다 툭 여기 와요? 또 밀려가죠 똑같이. 그죠? 그게 똑같이 밀려간단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탁 때리면은 진동이 가는 거는요. 파동이 가는 것은 파동이고 진동이 가는 것은 여기에서 막고 한참 걸려요.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 물질을 밀었을 적에 봐봐요. 이거를 밀잖아요. 여기서 잡아요. 밀잖아요. 밀면 어때요? 여기까지 왔죠. 그죠? 여기에서 얼마? 10cm 밀었으면 요 10cm 왔지요. 이해가죠? 이게 움직임이 이걸 에너지장이라는 거예요. 전체의 에너지가 움직인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렵죠? 이해한다면요 정말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 어떤 물질이 있다.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에너지장 속에 있는 물질이 있는데 여기에서 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가겠지요? 10cm를 갔다면은 10cm 간 만큼 이것도 이만큼 가잖아. 그죠? 이만큼 밀었으니까 이만큼 앞으로 튀어나왔잖아요. 전체 덩어리가 이동했잖아. 이렇게. 이해가시죠? 이렇게 이동하는 시스템을 에너지 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털이 껴져야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네, 이해가세요? 이 에너지장과 에너지 털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과학의 범주에서는 이야기하려면 조금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 속에 이런 틀 속에 큰일 났다 이거. 이런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런 틀 속에 뭐가 있다고요? 틀 속에 파동이 있고 P파, S파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이 털이 유지하기 위해서 모양과 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아까 우리가 물리학했죠. 물리학했죠. 뭐 고체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고체로 존재하는 에너지의 크기가 존재해야만 그것이 기반을 이루고 있듯이 여기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땅에 이 몸이 존재하고 이 땅이 존재하고 그런 거예요. 지구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 부분이. 그럼 그 전체의 부분은 하나하나 작게 잘랐을 적에는 작게 잘란 그것도 뭐라? 에너지 털에 의해서 에너지장에서 움직임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좀 어렵죠. 그래서 그거를 굳이 나비 효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태평양 저 남태평양에서 부는 나비 한 마리 날개짓이 저쪽에 어디에 남태평양이 뭐 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뭐 남태평양 말고 뭐 어디에 봐 해봐 대서양에 태풍이 논다는 게 나비 효과인데 이게 파동 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이렇게 바람이 방향이 이게 바뀌면 전체가 바뀐다는 표현인데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가 바뀌는 순간 자 에너지장이 바뀌었으니까 어때요? 여기에서 바뀌는 순간 하나가 밀려가면은 전체가 밀려야 안 밀려요? 전체가 이렇게 밀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전체가 밀려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에너지장의 이야기와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은 흡사한 이야기를 굳이 갖다 붙이면은 뭐 나비 효과 비슷한 부분도 있다는 것이지 절대 나비 효과는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런 에너지장의 원리를 제가 찾아서 그 찾은 원리가 어디에? 파동 원리 안에 있는 거예요. 종부 파동 원리 안에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 명심하시면 돼요. 아시겠지요? 좀 어렵죠? 그래서 이 에너지장의 원리를 이해하지 않으면은 이 시소 원리를 몰라요. 무슨 말이냐? 시소 원리라는 것은 뭐예요? 시소. 여기를 눌리자마자 힘이 어때요? 여기에서 힘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눌렸으면 이게 내려오잖아. 그죠?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똑같이 여기서 똑같이 두 가지 힘이면 두 가지의 힘으로 올라오거든요. 어떤 기준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여기 기준이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여기서 그냥 막대기라면 밀었을 적에는 이 막대기가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게 에너지 장과 틀을 이해하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지. 이해가시죠 이제? 조금 알겠어요? 네, 감사합니다.